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 세법 이성원. 임기현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거 오늘 다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세법은 원래 난이도가 지문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양도소득세를 뺀 나머지 문제들은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시험 문제가 수준이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30회가 넘어가면서부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올라갔고 작년 같은 경우 33회 때도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문제 자체가 예전하고는 너무 많이 판이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암기해서 뭐 문제를 푸는 이런 것으로는 절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25번하고 26번 문제가 그 전세 총론 문제라고 그렇죠. 연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난이도가 두 문제에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멘탈을 흔들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처음에 딱 세법을 접했을 때 문제를 딱 풀 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정말 이 부분을 그냥 몰라 하고 넘어갔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건데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좀 힘들었을 것 앞부분에서 같아요. 일단 막히면 저희가 문제 풀 때도 뒤쪽부터 한번 풀어봐라. 네네, 맞아요. 뒤에서부터 풀었으면 아마 양도세부터 풀어서 왔더라면 이 정도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점수가 아마 안정적인 점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작년과 좀 비슷하거나 약간 좀 낮은 수준? 근데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해설할 때 난이도 그 상해 8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상해 문제가 한 상해 문제가 4문제 정도? 네. 그다음에 하해 문제가 작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하해 문제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8개에서 12개 정도? 요 정도는 아니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이 올해는 되게 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좀 다 문장도 좀 되게 짧았고, 그렇죠. 예.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응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문들 많이 활용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시험지 넘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를 딱 2문제를 보고는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수업할 때도 뭐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문제 자체 중에서 임대 쪽은 뭐 거기는 손을 좀 대기는 좀 애매했고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그 문제는. 양도소득세 문제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 문제였거든요. 그거 조금 연습해 보신 분들은 아마 푸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쫓기면 그것도 못 풀고 그냥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예전에 그 저희들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그 수업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혹시 과세표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미등기만 아니면 50만 원으로 끝나는 것 중에 찍어라. 그렇죠. 그 딱 50만 원 2개 나왔거든요.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34회 세법 해설을 해드릴 건데 아마 딱 보는 순간 처음에 이제 세법을 지금 이제 중개사 시험 34회 시험을 안 보고 35회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뭐야? 이런 것까지 문제 나왔다고? 그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당황스러울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메가랜드 임기현 선생님과 제가 분명히 그걸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임기현 선생님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시면 되니까. 세법의 신이 계시니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해설을 하나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낚였구나. 여기서 이렇게 풀 수 있었구나. 그 답을 아마 찾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25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번 같은 경우는 국세 부과 제척이요.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는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으로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세는 잘 안 했는데 특이하게 국세를 낸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사기. 그러면 우리 연습할 때 어떻게 했죠? 사기? 몇 년? 사기 10년. 그렇죠. 끝났죠. 틀렸죠. 그렇죠. 사기는 사기 부정이 무조건 무조건 10년이죠. 사기는 사기 그러면 여기 10년 그렇죠. 이렇게 여기 바로 10년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근데 2번, 3번은 딱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자, 넘어가죠.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종합부동 이거 계속 이건 진짜 저하고 임기현 선생님 이번에는 이거 분명히 낸다. 나온다고, 확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건 신고 기한에 다음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아니라 납세무 성립일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요. 신고를 안 하면. 그렇죠.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 사기 그러면- 부정이 없다? 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서를 땅 파서 묻어버렸다. 그래서 땅 파서 묻었으니까 묻히기 전에 찾아야 된다. 묻히기 전에 찾아야 된다. 틀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그렇죠. 이게 헷갈렸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럼 이제 특수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이 된 날이 있으면 기간을 길게 줄 수는 없어요. 판결이 확정이 됐으니까 시간을 짧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년이죠. 1년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판결이니까 여기도 그리고 1년으로 1년. 가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못 풀어요. 사실은 이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찍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정말 조금 어려웠을 수도,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엄청 어려워요. 연대납세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수업할 때 그렇게 많이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있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연대납세무가 없다. 취득세 있다. 예, 취득세 있다. 올해 나오면 취득세다. 네. 무조건 상속이 나오면 그렇죠. 상속인 각자. 그러니까 그리고 연대납세무 있다. 네. 답은 답은 4번이죠. 4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나머지 지문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 보시면 안 되는데 음, 그런데 답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배우는 건 상속이니까 취득세에서 상속과 관련된 건 연대 책임이 있다. 딱 문제를 풀 때, 나 모르는 말인데? 모르는 말인데? 뭐지? 이건 소득세인데 연대납세무가 있다. 이건 그냥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었어야 그렇죠. 되죠? 여기도 이건 소득세. 전혀 모르는 거죠. 여기도 소득세인데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대납세무가 있대요. 그다음에 5번은 5번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고. 예. 다 모르네. 근데 그럼 답만 4번은 맞았네. 4번을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속은 답을 상속인 각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7번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죠. 네. 작년에 나왔던 거 주체구 취득자가 함께라는 말이 요걸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근데 요걸 건물 부분하고 건물 이외 주체구조 이해자가 가설한 것까지도 자기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맞아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봐보시죠. 2번이 이제 우리 그 올해 신설된 내용이었잖아요. 중간에 한 4월인가 그때 신설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저희들 계속 강조드렸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는 당연히 그 소유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가야죠. 그렇죠. 재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에게 가야죠. 우리 임기훈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때 동영 모의고사 2회차에서 냈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기훈 선생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개정된 내용을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해 준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출제했을 때는 임기훈 선생님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기훈 선생님이 냈던 동영에서 그대로 냈던 문제 그대로 답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3, 4, 5번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미. 그렇죠.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네요. 28번 취득세, 납세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립이라니까 진짜로 성립을 생각하는 거예요. 취득 시기를 생각해야 돼요. 취득 시기를 생각해야죠. 네. 작년에도 성립이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2년 전에도. 그래,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상속이니까 상속 개시. 개실. 네. 네, 요거 나오면 무엇부터 보라 했냐 하면 해제. 그렇죠. 해제하면 뭘 보라 했던가요? 우리 딱 두 개. 일단 첫 번째 등기하지 아니 안 하고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맞으면 60일. 60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 때는 냈었거든요. 요 증여가 나오면 괜히 또 3개월로 오해를 그렇죠. 해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신고 기한이었으면 3개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해제니까 60일이 맞죠. 60일로 그리고 또 가야죠. 우리 임기훈 선생님 문제 낼 때 매번 낸 거잖아요. 모의고사도 내죠. 동영 문제 내죠. 2회 때도 냈죠. 4회 때도 내줬죠. 그때는 사실하고 계약서 중에 빠른 날로 내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1번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이 1번인데 만약 이게 없으면 계약서로 간다. 계약서로 이런 가야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법에 따라 재산 분할 나오면 이게 여기를 봐야죠. 취득세라는 취득세. 거. 재산 분할은 취득세니까 지금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등기한 날. 그렇죠. 등기한 날 이렇게 되죠. 그래 이제 여기까지 다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네. 네, 그런데 5번인데. 5번인데 어떻게요? 고시 다음 날 보고 푼 사람은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시험 문제 연습할 때 지문 너무 기니까
고시일에 다음 날로 보고 풀어라. 고시일에 다음 날이다. 공고일에 다음 날이다. 이것만 보고 풀어라 그러는데 앞에 그렇죠. 준공인가가 아니죠. 여러분들 정비법이잖아요. 음. 정비법이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이 됐었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인데 여기다 준공인가라고 이렇게 쏘는 사람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앞에 1번, 2번, 3번, 4번이 정확히 아시는 분은 이걸 답을 찾는데 만약에 여기서 앞에서 답을 못 찾았다. 그럼 이거 답 못 찾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장난친 경우가 지금 처음이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생각해서. 문제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문제로 출제했던 거죠. 네.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문제네요. 그것도 틀린 거 찾으라고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렇죠. 1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번은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잖아요. 1세대 1주택자이다 하면 금액이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별 요것도 중간에 개정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작년하고 똑같이 간다 하고 나중에서 개정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2억 빼고 60% 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오고 뭐 복잡하죠. 복잡한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각종 법률 규정에서 정한 그 주택, 특별한 주택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작년에 개정된 거 아닌가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원래 있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세 가지가 더 거죠. 추가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종부세에서 2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 봐주는 경우 네 가지 계속 강조드렸었고 이 선생님의 동영 모의고사 때도 내셨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1주택자로 본다라는 그 내용. 네. 근데 4번은 참 특이하신 거예요. 4번 같은 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렇죠. 혼인으로 결혼해가지고 집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9월 달에 신고하면 1세대 1주택.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1주택자로 봐주는 경우가 딱 4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요 3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상속주택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 지방 저가주택. 네, 그 다음에 지방 저가주택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딱 4개밖에 없었어요. 혼인은 없었어요. 아예. 혼인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아예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를 신청해서 1주택으로 바꿔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였죠. 4번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2.7%짜리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비례세 나오는 경우는 얘 하나밖에 법인. 없거든요. 법인. 네. 그런데 저기서 그죠? 그 2.7이 적용되는 법인이라고 해서 저 법인은 일반 법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법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법인이니까 영원인 거죠. 그렇죠. 0을 빼고 네. 60% 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이 법 올해 개정사. 개정된 내용이었고 그게 그대로 지금 반영돼서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이제 30번도 종부세 문제인데 종부세가 최근에 계속 두 문제씩 나오는데 네, 계속 두 문제. 세 개,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두 문제라고 봐야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종부세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데 1일부터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고. 그런데 이제 2번에서 이거 작년에 나왔던 지문 같은데 약간 바꾼 것 같아요.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아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이 원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고지서 받아서 내든 신고하든 똑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인데 이건 난이도 하 정도.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렇게. 하죠. 그다음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6개월 250 250만 원 초과. 초과 딱 맞고. 4번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 우리 1주택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주택자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도 작년에 개정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작년에 개정된 거죠. 그다음에 이거 납부유예 신청을 했는데 뭐 이걸 팔아버린다거나 증여를 통해 가지고 이전을 시켜버렸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납부유예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취소하셔야 없는 돼요. 거죠. 네. 근데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네. 어차피 답이 여기서 너무 단순하게 너무 나와버렸어요. 단순하게 나왔죠. 네. 네. 31번 문제는 이제 재산세 표준 세율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자, 고급 선박은 세율이 5%죠. 이거 5%한 사람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이건 4%죠. 4%죠.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크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이거 잘 모르신 분은 이렇게 물음표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2번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계속 나왔던 계속 문제. 알려준 거잖아요. 네. 특별시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이었을 때는 0.5.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비례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당연히 비례세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음. 그게 원래 0.25%인데 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0.5%로 도시의 주거 지역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가로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쉽게 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례세율은 없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0.1에서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음.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일반 항공기는 0.3%죠. 0.3. 그다음에 고급 선박은 5%고 위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5%고. 고급 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은 0.3%죠. 이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이제 0.3%. 고급 선박을 물어본 거죠 여기서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단골 문제죠, 이거.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해당 연도만 이거 예. 3년간 적용한다. 이건 뭐 계속 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5번 이렇게. 너무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네. 1번에서만 일단 물음표 놓고 넘어가 버리면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만약 1번 문제에서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 힘들고. 맞아요. 네. 32번. 부가징수 문제네요. 재산세. 계속 나온다. 올해는 주택이 나올 차례였는데 주택이 나왔네요. 주택은 일단 2분의 1, 2분의 1로 나누는데 대신에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낸다 그랬죠. 임기훈 단골이잖아요. 임기훈 선생이 계속 20만 원도 안 되면 9월 달에 일시에 세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냈었잖아요. 모의고사도 그렇게 냈죠. 동영도 그렇게 내줬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답은 우리 틀린 원포인트에서도 거니까. 계속 나왔었어요.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징수, 네. 그다음에 징수하고자 할 때는 5일 전까지 올해 나올 거라 했는데 그렇죠. 그대로.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이는 이런 걸 예. 이런 거예요. 그다음 뭐 소액징수 면제 나왔고요. 근데 2,000원 미만인데 이게 예전에는 작년에는 면세점이 나오니까 올해는 소액징수 면제가 나올 거다. 그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33번.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늘 나왔던 문제. 지금 비과세인데 제가 네.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가만히 안 있죠.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에 대해서 과세했으니까 너도 과세 당해야죠.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분명히 문제를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네가 과세하면 나도 과세한다. 너희들이 나한테 과세해? 그럼 우리도 너한테 과세한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 난이도 엄청 낮은 문제였네요. 네. 이건 거의 보너스 문제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34번에 등록면허세 문제 또 나왔네요. 이거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작년에 나왔던 지문들 그러니까 다 기출 동일하게. 지문을 많이 활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 군데 지방에 걸쳐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럼 찾을 수 없다 이쪽으로. 그러면 등록, 관청, 소재지. 그다음에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이거 뭐. 예. 그다음에 3번에 뭐 한꺼번에 쓰면은 무조건 가액으로 가액 나누어라. 그런데 이거 모르면 물음표. 물음표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대위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잖아.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다음 이제 4번이 문제죠. 음. 자, 4번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말고 일반적인 등록면허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있었고 당연히 엑셀에도 내준 거잖아요. 네, 있었던 네. 거고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신고가액으로 가는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버리면. 적을 때 그때만 시가 시가 표준액인데 높아버리면 이거는 그 금액으로 그대로 가야죠. 그렇죠. 신고가액 그대로 가야 되니까. 이제 35번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음, 작년 계산 문제는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라고 냈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죠. 상가였죠. 상가였죠. 작년에는. 예. 근데 여기는 주택이네요. 음. 그 주택에 대한 임대료 계산할 때 혹시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일단 주택에 대한 임대료 계산은 두 가지를 따져봐야 네. 되겠죠. 하나는 월세 부분이 있고 보증금 또 부분이 하나는 있고. 보증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월세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치고 월세는 주택이 요 세 개니까 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무조건 그렇죠. 계산해야 되니까. 1주택자만 아니면 무조건 들어가고 이제 보증금 쪽은 전제 조건이 있죠.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3억 초과. 대신에 3주택 중에는 소형 주택은 빠진다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소형주택은 제외죠. 그렇죠. 소형주택은 제외. 그때 소형주택의 기준이 2억은 넘지 않아야 되고 40이 안 넘어야 되고 40 이하, 2억 이하니까 여기는 요 집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2주택자밖에 안 되네. 2주택이밖에 안 되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이건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럼 월세만 계산하면 되네. 그렇죠. 150 곱하기 12개월. 네. 엄청 150 쉽네. 곱하기 12달 그러면 네. 1,800. 그럼 답은 네. 3번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속겠는데요? 아마 이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
요 보증금 가지고 아마 같이 계산을 하셨다면 답을 4번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계산하셨을 거예요. 네, 이건 네. 답 4번으로 가셨을 건데 함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문제를 쉽게 풀으라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함정을 넣어놨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저희도 속을 뻔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러게요. 네. 36번. 여기서부터는 쉽죠. 너무 쉽네요. 양도 및 네. 취득식이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청산한 대금 청산율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등기 접수일. 접수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청산하기 전에 소유 이전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 접수일. 자기가 건설했는데 허가를 안 받았네. 사용일. 사용일. 네. 완성 그러면 끝에 가서 완성된다. 완성일. 그럼 끝. 답 야, 5번. 완성 나오면 여기 완성. 끝. 그렇죠.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되죠. 27번. 3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율. 네, 세율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그 세율할 때 제가 요 표 기억하시라고 한 것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4, 5, 6, 7, 6. 헐. 그래서 4, 5, 6, 7, 6. 1년, 2년 사이. 이렇게 잡는데 네. 위에 가는 게 딱 3개. 주택, 주택, 분양권, 입주권. 그렇지. 밑에가 딱 나머지. 그리고 여기는 분양권. 분양권. 1번은 상가니까 아래쪽이죠? 6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1번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나요? 50%. 네, 1번이 틀렸고 2번은 분양권인데 여기 들어오네요. 맞았네. 네, 근데 옳은 2번은 걸 찾으라 했네. 네, 답이 2번이네요. 그렇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야, 근데 보유가 1년 6개월인 네. 상가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와야죠. 40%. 3번은. 그래서 1년 10개월인 여기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60%. 여기 들어와야죠. 그다음에 2년 6개월이고 분양권이면 그렇죠. 여기 60%. 들어와야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8월 달에 개정이 예정이 돼 있다가 개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된 건데 이렇게 문제를 내버렸네. 네. 38번. 이건 거의 보너스 문제 아닙니까? 보너스. 네. 아마 이건 다 맞추셨을 거라고 봐요. 네. 과세 대상은 전세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내 소재니까 등기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함께 네. 움직이면 양도소득. 그다음에 여기서는 별도로 평가했으니까 너는 별도로 빠지니까 기타 소득. 그렇죠. 그럼 답은 한 개, 두 두 개. 개. 두 개니까 2번인가요? 답은 3번입니다. 두 개랑 해서 2번 하신 분들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시험장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됐겠죠. 그런데 답은 3번,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39번.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저희가 모의고사 내줬잖아요. 그렇죠. 야, 쌍방 토지가 딱 나오는 순간 4분의 1?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근데 초과. 네, 틀렸죠. 초과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5번 이렇게 네. 되면 돼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미등기 배제 요건 시험지에서 한 3번 정도 계속 출제됐던데. 엄청 문제를 내줬던 네, 도시개발법 다 나왔잖아요. 마지막 40번. 자, 계산 문제네 또. 그렇죠. 계산 문제. 그런데 여기서는 과세 표준을 관하는 거죠.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이고 국내 소재 주택이고 조정 대상은 아니고 등기가 됐고 조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또 법령 적격 증빙도 있고 다 있고 그러니까 다 된다는 거죠. 실거래가 다 나왔으니까 얘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실거래가로 계산하시면 되고. 네, 근데 다 이거를 필요도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실거래가하고 기준시가가 나오니까 차액이 3억이 넘었으니까 또 부당이익 계산하지 않냐.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고 네. 5천만 원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물어보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찍는 그렇죠. 게 답이에요. 끝에 250을 250만 원 빼니까. 공제를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일단 일단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답이네. 네. 한번 이제 풀어가 보죠. 자, 일단 양도가액 25억. 25억 네. 자, 빼기 25억 빼기 19억 5천. 그다음에 얘랑 합쳐야 되니까 필요 경비가 그냥 20억 잡죠. 20억으로 하죠. 네. 자, 20억. 그러면은 5억 남네요. 자,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12억 초과니까. 곱하기 25분의 25분의 25 빼기 12. 13. 그럼 계산 힘든데. 이건 직접 계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저희가 좀 계산을 위해서 핸드폰 계산기를 지금 사용을 할 거니까요.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해주시고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곱하기 13 나누기 25 가로 닫고 그러면 2억 6천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2억 6천. 전이 양도 차익.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해왔다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셔야죠.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와 거주기간별 공제가 각각 20%예요. 합치니까 네. 각각 20이니까 두 개 합치면 40%. 40%를 빼는 거죠. 여기를 20% 하신 분들이면 이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60%만 잡으면 되니까 곱하기 0.6 그러면은 1억 5,600만 원. 거기에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하라 했으니까 기본 공제 250만 250만 원을 원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빼보시죠. 어. 아니, 빼봐요. 직접 우리가 빼봐야죠. 그래야 알죠. 네, 알겠습니다. 빼기 250만 원. 그러면은 1억 5,350만 원.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이렇게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는 쉬운 문제를 놓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쉬운 문제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우리 그 35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마디 하고. 네, 그 이제 30회가 넘어가면서부터 문제 유형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난이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최소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네,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은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들을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공부 자체를 단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꾸준하게 계속 이어서 계속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선생님 그 문제가 지금 형태 문제라면 기존의 단답형 암기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이제 통 지문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전체 지문 분석을 잘 해가지고 35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무조건 앞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식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도 바뀌고 출제하신 분들 수준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했던 분보다 더 훨씬 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고급화됐다? 맞아요. 예, 이렇게 아마 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저희도 더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35회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메가랜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세법 그러면 저희 윤경 선생하고 이성호 선생님 저희 메가랜드를 믿어주시고 저희 메가랜드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세법은 무조건 다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 믿고 꼭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16개는 아니더라도 10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믿고 따라오시면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4회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